손해평가 선물방망입니다. 11회 2차 시험 2과목 11번 문제부터 이어서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도 난이도를 떠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문제가 많이 출제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복분자 문제, OD 문제도 그 두품종짜리로 나왔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가축제휴범에서 소가 아니고 돼지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에는 이제 닭이나 오리 쪽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시간만 충분했다면 역시 이게 충분히 나올 만한 문제, 연습했던 문제들이 출제됐으니까 다 풀 수 있었을 텐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셨을 것 같아요. 과수 중에 과질 손해보장 과시, 복무호감, 블루베리, 두릅 매년 한 품목씩 로테이션으로 나오는 것 같더니 올해는 또 OD하고 복분자가 비중 있게 출제됐어요. 두 품목이나. 일단 빨리 11번부터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1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11번 적과전 종합 단감 문제이다. 계약사항 및 조사 내용. 무르미를 봤더니 적과후 착과수 구하라는 문제. 무르미는 착과 감소 과실수. 5점짜리 문제였죠. 작년에는 적과전 종합에서 40점이 나왔던가요? 세 문제. 보험금, 착과 감소 보험금, 과일손해 보험금도 구해야 했는데, 올해는 또 희한하게 적과전 종합이 10점, 5점짜리로 두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10점. 보통 30점 정도는 배점 될 걸로 예상하셔야 되는데, 적과후 착과수부터 구하러 가겠습니다. 품종이 3개네요. 적과후 착과수 구하는 산식은 그 표본조사를 통해서 표본주 주당 착과수의 조사 대상 주수만 곱하면 되는 거죠. 종합가수처럼 뒤에 미보상 주수의 주당 평년 수확량 또는 평년 착과량 곱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좀 불합리하지만 산식 자체는 심플합니다. 품종이 3개니까 각 품종별로 표본주 한 주에 몇 개씩 달렸는지만 알면 되겠죠. 이게는 별 사고 없으니까 실제 결과주수에서, 그러니까 조사 대상 주수 곱할 때 실제 결과주수에서 뭐 고사나 미보상 수확불능이 없으니까 실제 결과주수가 조사 대상 주수가 될 테고, A 품종은 900개 달렸어요. 그러면은 A 품종의 표본주가 몇 개인지만 알면은 바로 주당 표본주 주당 착과수 구할 수 있겠네요. 총 표본이 14주인데 이 14주를 품종별로 이렇게 안분해야죠. 비례배분하는데 14 곱하기 총 700분의 300 이렇게 계산하면 딱 떨어지게 나와요. 이게 A 품종은 표본 6주, B 품종, C 품종 해가지고, 그래서 주당 6, 4, 4로 나누면 주당 평년 착과수가 바로 딱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150, 150, 125개네요. 여기에 각각 300 곱하고 실제 결과주수, 조사 대상 주수랑 같으니까 여기에 200, 여기에 200. 그래서 이걸 다 더해주면은 적과후 착과수가 되는 거죠.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하여라. 단감이니까 착과 감소 과실수 할 때 그냥 평착에서 적착을 빼면은 기본 되는데, 이거 봤더니 5종 한정 특이하게 가입한 문제였고, 그러니까 우리 최대 인정 피해율 구해야 돼요. 최대 인정 피해율 봤더니, 자, 단감이니까 강풍에 의해 낙엽률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30% 낙엽이 됐다. 그러면 낙엽 인정 피해율은 1.012로 낙엽률 0.3 마이너스 이제 그동안 기여했던 거 6월 1일부터 기여했던 게 0.0014에 며칠 동안 기여했나 봤더니 15일. 이게 낙엽 인정 피해율하고 육아 타박률은 아예 좋습니다. 20%인 두 개 중에 큰 거 고르면 되죠. 낙엽 인정 피해율은 28.25. 육아 타박률은 20%라 주어졌는데 일단 큰 걸 가지고, 자, 평년 착과수가 몇 개였어요? 15만 개. 15만 개에
0.2825 곱한 것과 평착에서 적착 뺀 것 중에 더 작은 거를 착과감소 과실수로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는 5만 개고 여기가 42,000개니까 42,375개가 답이었다. 5점짜리로 만들려고 2점, 3점으로 배분했는데 역시 짜요. 보험금 구하라는 문제도 아니었고 우리는 더 훨씬 더 어려운 것도 공부했습니다. 품종 여러 개인 것도 충분히 많이 공부했고 다 아는 내용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12번 이 문제를 보자마자 아쉬워가지고 이 과실손해보장 오디, 두릅, 블루베리, 원주밀감 이 시기별 조사 종류 괄호넣기인데 왜 아쉬웠냐 하면은 제가 모의고사를 만들면서 이론서에 정말 예쁜 표로 이 시기별 조사 종류와 조사 시기가 있어서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모의고사에 출제를 했다가 아이고 문제 가치가 좀 적고 본문하고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표하고 본문의 소술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게 문제 가치가 좀 적다 생각하고 지웠어요. 통째로 똑같이 비표를 그대로 문제에서 이 조사 시기 내는데 좀 이게 독특하니까 근데 그게 이대로 출제될 줄은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 표를 보면 시기별 조사 종류 표를 보면은 자, OD는 그러니까 표에는 결실 완료 후부터 결실 완료 후라고 나오죠. 표에는 두릅은 정화 발화 후, 블루베리는 개화 후, 원주밀감은 수확 직전. 뭐 표에 이렇게 정확하게 서술돼 있으니까 뭐 이걸 원칙적으로 정답으로 하겠지만 이거는 복수정답 해줘야 복수정답 해줘야 되는 게 똑같은 시기별 조사 종류에서 이 과실손해조사는 본문에 보면은 OD 같은 경우는 결실 완료 후 또는 결실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확 전까지라고 되어 있고 저도 강의할 때 보통 이렇게 강의해요. 표로 하지 않고 본문의 내용을 보고 그리고 특히 이 감귤 원주밀감 같은 경우는 입에 익었죠. 과실손해조사는 주품종 수확 시기에 한다. 주품종 수확 시기에 한다. 늘 이렇게 강의했는데 본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답을 쓰셔도 복수정답 처리해 줘야 됩니다. 이게 그냥 수확 직전이라고 쓰신 분도 정답 처리해야 되지만 본문에 따라서 감귤 같은 경우, 원주밀감 같은 경우 주품종 수확 시기라고 해도 정답 처리해야 되고 게다가 우리 별표 9를 보면은 그 조사 시기가 따로 나오죠. OD 같은 경우는 결실 완료 시점부터 수확 전, 물론 이제 비슷하긴 한데 수확 전이라고 나와 있고 두릅도 그 표에야 정화가 발화한 후에 조사한다. 이렇게 정화 발화 후라고 돼 있지만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실 완료 시점부터 수확 전. 그러니까 이거는 결실 열매를 맺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이론서 별표도 시험 범위니까 이렇게 쓰셔도 되고 블루베리는 개화 후라고 표현은 돼 있지만 별표는 수확 완료 전이라고 또 돼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쓰셔도 이거 전부 다 정답 처리해야 돼요. 다 이론서의 한 부분이니까 그 이론서 부록도 시험 범위라는 걸 원래 증명해 줬죠. 이게 그 다음 문제든가요? 이 부분 이게 부록에 나온 내용인데 부록 그 용어편을 보면은 나온 내용인데 그리고 문제를 처음 읽고 적종에서 이제 사과 문제긴 한데 적과전종합 문제가 좀 잘못됐어요. 이것도 다음 조건을 보고 나무 피해를 계산해라. 이 나무 피해를 계산하라는 것 보면은 이것만 보면은 나무 손해보장 특약에 가입해 가지고 이 나무 손해보험금, 나무 손해보장 특약 보험금 구하라는 문제구나 이렇게 다들 생각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읽어 보면은 나무 피해율, 그러니까 최대 인정 피해율 중에 5종 한정 특약 가입한 경우에 우리 적과 전에 사고가 있어 가지고 사과에 유가 타박률 또는 나무 피해율, 이제 사과는 낙엽 인정 피해율은 없으니까 최대 인정 피해율 중에 나무 피해율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이 나무 피해율로 푸셨을 텐데 나무 피해를 구하라. 문제가 잘못됐죠.
채점 기준이 조금 완화돼야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자, 5종 환경 특약에 가입했는데 적과 전에 5월 달에 집중호우가 있어서 나무 피해 확인 조사가 실시됐다. 총 500주 실제 결과 주수인데 우리 나무 피해율 구하라 그러면은 실제 결과 주수분의 소 2분의 1입니다. 이 소, 절, 도, 매, 유, 침이 들어가죠. 이 침수에는 과실 침수율을,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를 올린 게 아니고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 총 나무의 과실 피해율 여기 있네요. 과실 침수율 총 몇 개예요? 300개 착과 중에 150개, 즉 50%가 과실이 침수된 거죠. 나무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는 50주인데 그래서 분자에 올라갈 거는 50 곱하기 50% 0.5 해가지고 맞죠? 50 곱하기 0.5에서 25주가 올라가는데 자 문제는 이 부분 이것 때문에 이 어차피 소절도 매유 침 중에 이 침은 이제 많이 연습했을 테니까 이렇게 당연히 올렸을 텐데 분자에 문제는 35도로 기울어진 나무수 엎어진 나무, 이 도복 기준은 그냥 45도라고 강의 중에는 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건 부록에 나오는 개념 해설편에 나온 거라 강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들으신 분도 계셨을 테고. 좌우간 소절도 매우 침할 때 도복은 45도 이상 넘어져야지 도복 피해로 인정해 주죠. 35도니까 이건 해당되지 않는다. 과수원에서 정위치를 벗어나 점유를 잃었다. 이건 유실이죠. 유실은 40주. 자, 이거는 분자예요. 당연히 나무 피해를 올리는 거고. 주간부. 토사로 매몰된 건데, 주간부에 20%가 묻혔다. 요건 헷갈리실 분 계셨을 거예요. 물론 30%란 말을 뭐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한데, 들었을 건데, 이거는 45도로 넘어져야지 45도 이상 넘어져야지 도복으로 인정해 주고 나무 주간부가 30% 이상 묻혀야지 이거는 매몰로 인정해 준다. 그래서 얘도 인정 못 받고 결국은 실제 결과 주수 500분에 유실 40주에 침수 25주인가요? 50 곱하기 0.5. 자, 이게 나무 피해율입니다. 뭐 대부분이 이렇게 나무 피해율로 쓰셨을 것 같아요. 근데 나무 피해라고 했으니까 혹시 그냥 좀 채점 기준이 완화된다면 이거는 나무 피해 그러니까 나무 피해율 13%라고 쓰신 분도 정답 처리해야 되겠지만 이거를 몇 주입니까? 그냥 나무 피해 40에 25 65주 맞죠? 65주 40 더하기 25 65주 이렇게 해도 정답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나무 피해율을 물어본 게 최대 인정 피해율 중에 나무 인정 피해율 또는 나무 피해율을 물어본 것도 라고 그렇게 해석하실 분이 많으셨겠지만 하여간 요 부록에 있네요.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 용어 편 보면은 그동안 말이 좀 있었죠. 이론서 부록 용어편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가.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은 그것도 시험에 들어간다. 그래서 처음에 뭐 따로 시간 내서 읽어보시는 분도 계시죠. 부록편도 들어간다. 결론. 그렇다고 여기서 이렇게 명확하지 않게 출제해서 물론 좀 스트레스 받으신 분 계셨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시간 뺏기거나 그러면 안 돼요. 14번? 14번. 이제 수확량 조사 적기. 수학감소 밭작물에서 수확량 조사 적기는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고 모의고사에도 여러 번 출제됐고 어떤 모의고사든지 수확량 조사 적기 고구마는 비대 종료된 시점 네, 언제 삽식일로부터 120일이 지난 시점. 감자 특히 가을 감자가 여러분 속을 썩힌다고 말씀드렸는데 봄 감자 95일 여름 감자 110일 가을 감자는 제주도는 110일 제주도 이외는 95일 알겠네요.
봄 감자는 95일, 여름 감자는 110일, 가을 감자는 95일인데 제주도는 110일. 그리고 차는 5월 10일이 되면 영구가 2판, 2.8, 4.8. 그렇죠? 신초가 1심 2엽의 형태로 요만 길일 때 요 신초의 길이가 4.8. 옆장, 옆폭은 좀 작으니까 0.9, 옆장은 2.8. 그렇게 그림까지 그리면서 우리 정리했죠. 다 연습을 했던 거예요. 특히 요 숫자 나오는 것들 예상했던 문제 14번, 15번. 시설에서 올해 시설은 뭐가 나올까 했더니 이제 원해 시설이 나왔습니다. 원해 시설에 강풍 사고가 발생하였다. A동, B동, C동이 있는데 자, A동 보험금, B동 보험금, C동 보험금을 구하시오. 제주도할 가입 보장 특약 가입했을까 봤더니 없답니다. 제주도할 가입 보장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원해 시설은 비례 보상이 없으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 조금 편하게 느끼셨을 겁니다. 가입은 전체 단지 단위로 하는 거예요. 자, 1단지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지에 A동, B동, C동이 있었어요. 가입은 계약 자체는 이 전체 단지 단위로 계약하는데 보험 가입 금액을 가액에 따라 동별로 비례 배분하고 손해평가도 즉 보험금 계산도 동별로 하는 거예요. 가액이 있는데 이제 가입 금액이 적어서 비례 보상해야 되나? 비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하게 문제를 푸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할 가입 보장 특약 가입했고 수리했을까 안 했을까 봤더니 그런 고민을 하지 말고 특약 얘기는 아예 언급도 하지 않고 다 아예 그냥 손해액으로 줬어요. 감가할 일이 있었다면 감가까지 해서 그러니까 제주도할 가입 보장에 특약 가입하지 않았거나 뭐 또는 가입했는데 수리 복구를 하지 않아서 감가할 케이스가 생겨서 감가까지 한 손해액을 줬으니까 뭐 문제가 어떻게 보면 친절한 거죠. 손해액을 아예 줬으니까. 아시다시피 얘 보험금을 구하라 그러면 동별 보험금은 손자 방식이죠. 그러면 손해액을 줘버렸습니다. 마이너스 자기부담금만 풀면 돼요. 괜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손해액 줬으니까 자기부담금만 구하면 그게 보험금입니다. 동별 보험금.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이 10%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비용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전정물을 제거할지 손해방지에 대한 비용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피복제 단독사고 아니다. 이번 사고는 어떤 분이 A동, B동, C동이 한 단지인 건 맞는데 사고가 같은 날에 난 건지 아니냐 이걸 따지시던데 따질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사고는 한 번 사고 있었고 같은 날 A동, B동, C동에 저런 피해가 있는 겁니다. 자, A동 보험금 구하러 가겠습니다. 손해액은 2천만 원인데 그럼 자기부담금은 문제가 중요한 건데 이게 여러 번 강조했고 모의고사에도 출제했고 종합문제 풀이에도 여러 번 풀었고 이 시설, 원해시설, 비가림시설도 마찬가지고 자기부담금은 당연히 단지 단위로 합니다. 단지 단위로 하고 한도를 체크하겠죠. 전체 단지 단위로. 만약 동별로 한다 그러면은 너무 많은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전체 단지 단위로 한도. 어차피 피복제 단독사고 아니니까 3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렇게 한도를 정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거를 동별로 손해액에 따라 안분하는 거죠. 이거 좀 이의제기를 막 하시는 분 물론 좋습니다. 불명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의제기 하시는 건 좋은데 그냥 우리 괜히 그렇게 실제 시험에서 그분들이 당연히 이렇게 푸셨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왜 그렇게 풀지 않고 또 동별로 했는지 각자 같은 날 물론 일사고 단위로 하니까 한 사고라면 자기도 그렇게 했을 텐데 이거는 한 날 사고 같은 날 일사고가 아니라 일사고라는 말이 없으니까 자기는 따로 생각했다. 글쎄요. 딱 봐도 하나의 사고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전체 손해액이 전체 단지 손해액이 이게 얼마예요? 5천이죠. 이 5천만 원의 10%가 500만 원인데, 물론 자기부담금은 한도니까 100만 원이죠. 손해액의 10% 5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을 A동, B동, C동 각 손해에 따라 자기부담금 비례배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습한 것 같은데. 자꾸 의문을 좀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셔서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연습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러면은 100만 원 곱하기 자 A동만 한번 해볼까요? 총 5천만 원 중에 2천만 원 자기부담금이 40만 원, 그러니까 2천만 원에서 40만 원 뺀 게 A동의 보험금입니다. B동, C동도 마찬가지로 풀면 돼요. 자기부담금을 단위 한도 100만 원 미리 계산해서 100만 원을 손해액에 따라서 안분하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보험 가입할 때는 기준 보험 가입이라 그러죠. 제주달 가입보장 특약 가입했으면 제주달 가입하지 않았으면 감가해가지고 좌우간 기준 보험 가입 금액의 90에서 130%인데, 이거는 가액이 2억인데 이거 봤더니 1억이에요. 물론 시험 볼 때 이런 게 떠오르셔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90에서 130%가 아니고 50%니까 보험 가입 금액이 문제에서 잘못 출제됐다, 그래서 나 안 풀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엉성한 문제 이런 표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억이니까 최소 1억 8천에서 100 이렇게 가야죠. 2억 6천 이렇게. 네, 1억밖에 안 돼서 좀 엉성했습니다. B동도 마찬가지예요. 이 100만 원을 5천만 원분의 1,500만 원 해가지고 자기부담금 구해서 차감합니다. C동도 5점짜리인 이유가 5점짜리 맞아요.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 가지고 이거 같은 날 사고 일사고라는 말이 없으니까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만약 했다 그러면은 손해액이 각 동별로 손해가 2천인데 10%는 200인데 한도가 100이니까 100만 원 마이너스 100만 원 마이너스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자기부담금을 총 300만 원이나 공제해서 답으로 뭐 복수정답 할 수도 뭐 있을까요? 정답 나와봐야 알겠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자기부담금은 단지단위다. 많이 강조했던 것 같은데. 16번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복분자 문제. 어떤 분들은 과시손해보장 방식 중에 복분자가 어려워서 복분자만은 제끼겠다, 출제되면 넘기겠다, 공부하지 않겠다 이러신 분 봤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힘든 거 알지만 그래도 준비하셔야 된다고 오늘 말씀드렸는데 복분자 문제가 나와버렸습니다. 복분자 5월 30일까지 종합위험,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특정위험, 보험금은 가피자, 피해율은 이렇게 고사 결과모지수를 구해가지고 종합위험, 즉 5월 30일까지 종합위험 고사 결과모지수, 그 다음에 6월달 특정위험 고사 결과모지수를 구해서 두 개를 더한 다음에 평년 결과모지수로 나누는 거죠. 근데 물음 1, 종합위험 수학 개시 전 고사 결과모지수, 종합위험 고사 결과모지수 구하여라. 그러면은 평살수미예요. 이건 다 이런 복분자 같은 관목식물은 포기당 이렇게 평년 결과모지수가 몇 개냐? 평년에는 6개 정도 결과모지가 있는데 평년에는 6개인데 올해 봤더니 포기당 몇 개 살아있는가? 살아있기는 하되 수학 수정이 잘못돼 가지고 이건 살아있는 걸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수정분량으로 환산한 고사 결과 모지수, 수정분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미 이렇게 가는 거죠.
살아있는 게 몇 개인가 봤더니 표본 조사를 해봤더니 자, 수학 전에 자, 종합위험, 특정위험 4월 5일 날 냉해가 있었고 표본 구간에 총 200개의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가 있었다. 그러면 포기당 몇 개 있는가? 이게 다 기준이 포기당이었어요. 복분자는. 그러면 이게 표본 구간이 표본 포기가 10개. 근데 이렇게 나누기 10 하시는 분은 아니죠. 이 포기당 하니까 너무 이 표본 수가 작아지니까 우리 앞뒤로 2개씩 해서 한 표본 구간당 총 5개로 한다 그랬어요. 표본 포기 앞뒤로 2개. 한 표본 구간당 총 5포기가 되겠죠. 50분의 400. 그러니까 4개가 살아있구나. 50분의 200. 4개가 살아있는데 살아있으되 살아있다고 볼 수 없는 수정 불량 봤더니 열매를 이제 조사했겠죠. 전체 300개 중에 150개가 수정 불량이더라. 그렇지만 이걸 0.5로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사고가 없었어도 자연 수정 불량률 15%를 꼭 차감해서 수정 불량 환상 개수 그러면은 0.5에서 0.15 빼면은 0.5, 0.35인가요? 4개 중에는 이게 4 곱하기 0.35는 수정이 불량해서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보지 않겠다. 1.4개. 그리고 이렇게 미보상 비율 20% 해가지고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 0.68. 이게 1번 답이었어요. 그럼 특정위험 그러면 특정위험은 수미죠. 수미. 얘는 결과 모지를 세는 게 아니고 수확할 수 없게 된 거. 수확이 감소, 수확 감소 환산한 고사 결과 모지수로 하는 거죠. 즉 조사를 했더니 그 6월 1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자녀 수확량, 여러분 자녀 수확량 비율을 이거 암기야 이거 풀 수 있었어요. 남아있는 자녀 수확량이 얼만데 예를 들어 50%는 수확할 게 남아있는데 사고가 있어서 가봤더니 실제 수확이 가능한 것이 이걸 결실률이라고 하죠. 실제로 수확이 가능한 것이 50%는 남아야 되는데 30%밖에 결실이 안 됐더라. 그럼 20%는 수확이 못하게 된 겁니다. 20%를 마이너스 사고가 없었으면은 평년의 결과 모지수에 사고가 있었으니까 여기에 살수에 사고가 있었으니까 살아있는 것에서 이제 물론 살아있다고 볼 수 없는 수종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를 뺀 요 살수에 수확감소 환산 개수로 곱하는 거예요. 자녀 수확량 비율 여러분 암기하셔야 되는데 6월 11일입니다.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는 98에서 빼고 그 이유는 6월 11일은 사고의 제곱 이렇게 하지 않고 11 마이너스 20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많이들 외우셨을 텐데 11일 사고 날짜 마이너스 20 사고 인수 11 마이너스 23 여기 있네요. 사고 일자 마이너스 20 사고 일자 마이너스 23 나누기 2 11일 날 사고 났으니까 54%가 자녀 수확량인데 자녀 수확량 비율인데 0.54 그렇지만 실제로 이만큼 내가 수확할 수 있어야 될 자녀 수확량인데 조사해 봤더니 또 열매 조사를 했더니 총 200개 중에 50개 밖에 수확을 못 해요. 수확 가능한 게. 그러니까 이게 200분의 50이니까 얼마 0.25입니까? 0.25. 0.25. 25%밖에 수확을 못 해요. 54% 수확할 줄 알았더니 25%밖에 수확을 못 하니까 얼마? 이게 0.29. 29%는 수확을 못 하게 된 거죠. 이 수확 감소 환산 계수. 여기에 4 마이너스 여기 살수에 곱하는 거죠. 4-1.14에 29%를 곱하면 이게 수확이 감소된 걸로 환산한 고사 결과 모지수 0.754. 여기에 미보상 비율을 곱하면 미보상 비율 없네요. 그게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인데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 없으니까 0.754.
그래서 0.272, 0.754 두 개 더해서 나누기 6 하면은 그게 올해 피해율이 되겠죠. 7일까지는 98 마이너스고. 자, 두 개를 더해서 6으로 나누면 올해 피해율. 그래서 가피자. 자기부담 비율 20%였나요? 복분자 문제는, 그러니까 처음 하면은 안 되죠. 잘 안 풀리죠. 자주자주 해가지고, 됐을까요? 포기한 분들도 계셨을 테고, 어이구, 예상했던 문제다. 전체적으로 다 나올 만한 데서 나온 건 맞는데, 맞추신 분도 계셨을 거고. 옥수수, 농업수입안정보험 옥수수는 출제 영순위로 예상됐던 거예요. 이게 수확감소 보장 옥수수도 최근에 출제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농업수입안정보험 옥수수. 수확감소 옥수수는, 수확감소 보장 방식 옥수수는 손자 방식, 보험금 계산할 때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차감하는데, 수입안정보험 옥수수는 가피자로 하는 것도 다 아시고, 피해율이 평수매핑이 아니고 기실기, 기준수입 마이너스 실제 수입. 기준수입은 이제 어차피 평년 수확량의 기준가격 곱하는데, 요 실제 수입은 또 다르죠. 이제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손해액으로 바로 계셨겠지만, 실제 수입은 그러니까 기준 수입에서 손해액 차감하는 거예요. 그냥 기실기로 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기분의 손, 그냥 기실기. 근데 물론 봤더니, 이게 봤더니 피해 수확량까지 우리한테 직접 구하라고 합니다. 피해 수확량까지. 옥수수는 수확할 수 있는 것을 수확량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피해 수확량을 가지고 이 보험금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 수확량 구하는 산식도 제곱미터당 수확할 수 있는 걸 구하는 게 아니고 제곱미터당 피해 수확량의 조사 대상 면적, 피해 입은 거니까 미타기로 하면 또 안 돼요. 고사 면적으로 해요. 고사. 그러니까 피해 입은 거, 보상하는 제로 피해 입은 면적, 고사 면적. 그리고 이 품목의 옥수수의 특성상 평년 수확량은 없으니까 반드시 표준 수확량으로 제곱미터당 표준 수확량. 그래서 표준 수확량, 평년 수확량 개념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표본 조사를 하긴 하는데 이건 길이 조사를 한다 그랬죠. 봤더니 이제 상, 중, 하 표본 구간 면적은 주어졌고 여기 조사 대상 면적을 바로 줬어요. 이런 게 여러분들 좀 힘들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미타, 기, 고사 이거를 실제 경작 면적으로 주었으면 오히려 좋았을 텐데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것들을 빼서 우리가 조사 대상 면적을 따로 구하면 되는데 익숙해졌어요. 근데 아예 조사 대상 면적을 주는 게 고마운 게 아니라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거죠. 표본 조사를 하러 가서 길이를 잰다고 말씀드렸는데 17cm가 넘으면 10cm 이상이면은 상. 이거는 피해를 입은 거 아니죠. 정상이에요. 그리고 15에서 17 미만 16.9999까지는 중. 얘들은 50% 피해 입은 걸로 보고 이 15보다 작으면 14.9999까지는 하. 하는 100% 피해 입은 겁니다. 피해 수확량 계산할 때. 그러니까 5개는 100% 피해, 10개는 50% 피해. 자, 여기에 이게 미100 2호인데 우리는 표준 중량 미국 100이는 180cm다. 180g도 아는데 문제에서 주었고 제시기도 줬어요. 둘 다 1이답니다. 피해 수확량 계산할 때 하품과 중품의 개수 100% 50% 계산해서 표준 중량 0.18 180g 제시기 이래서 피해 수확량을 구한 다음에 이거를 표본 구간의 면적으로 표본 구간의 면적으로 나누면 제곱미터당 피해 수확량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본 구간 제곱미터이겠네요. 제시기까지 표준 중량에 표본 구간 면적으로 나눴더니 표본 구간 제곱미터당 수확량이 0.18 조사 대상 면적
많은 분들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0.18 곱하기 이제 아십니다. 조사 대상 면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1500으로 줘버렸어요. 혹시나 저도 처음에 이거 문제 풀 때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300 해서 곱하기 1000 했습니다. 1000. 그렇게 낚이신 분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실제 경작 면적으로 보고, 자, 미타기가 아니고 고사입니다. 고사가 300. 조사 대상 면적으로 해야 돼요. 1500으로. 그리고 제곱미터당 표준적인 수확량이 3,000, 표준 수확량이 3,000인데, 이제 안 낚였으면 조사 대상 면적이 1,500이니까 실제 경작 면적은 1,500, 200, 500, 300 더해서 2,000으로 하셨을 것이다. 이게 실제 경작 면적. 이런 친절함인지 함정인지. 좌우간 조사 대상 면적을 줘서 오히려 더 힘들겠다. 우리가 구해야 될 조사 대상 면적을 직접 주어졌지만 실제 경작 면적을 오히려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 수확량 구하시오 그랬더니 720kg 나왔습니다. 물음이 손해액을 구하시오. 그냥 수확감소 보장 방식에서의 손해액이야. 자, 위에 구한 피해 수확량의 가격을 곱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하면은 이게 합리적이지 않죠. 정확하게는 피해 수확량에서 미보상 감수량을 뺀데, 미보상 감수량은 당연히 피해 본 것 중에 미보상으로 줄어든 건 차감해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가격을 곱하는데, 기준 가격을 곱하는 게 손해액인데, 이제 이건 수확감소 보장 방식의 기본 손해액이죠. 근데 이거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이에요. 물론 이제 수확기에 가격이 오히려 올랐다. 그러면은 이게 맞겠죠. 가격이 올랐으니까 피해 입은 재해가 있어가지고 피해 입은 그 피해 수확량에 대한 손해액만 구하면 되니까. 근데 만일에 가격이 피해도 입었는데다가 가격까지 다운됐다면 손해액에서 즉 가격이 하락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피해 수확량, 우리 이론서에는 우리 별표 보면은 여러분들 그냥 피해 수확량 곱하기 기준 가격으로만 나와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미보상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좀 여러분 논란이 있을 수 있었죠. 당연히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미보상 사유로 줄어든 거니까 피해 본 것 중에. 근데 이제 별표가 그래 안 돼 있으니까 논란 없애기 위해서 아예 미보상 비율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뺄 것도 말 것도 없습니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 미보상 비율이 없습니다. 좌우간 미보상 비율 없으니까 피해 수확량의 기준 가격 곱하는 거는 이제 피해 입은 수확량에 대한 손해액은 맞는데, 가격이 떨어진 경우, 가격 상승한 경우는 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을 안 해주니까 가격이 떨어졌다. 오히려 수확기의 가격까지 하락해 버렸다. 피해까지 입은 데다. 그러면 가격 하락분에 대한 손해도 발생하겠죠. 플러스 가격 하락분. 기준 가격이 2,000인데 수확기에 1,500원으로 500원이 줄었어요. 그럼 500원 곱하기 그 가격 하락분 500원. 이거는 이제 평년 수확량 개념은 없지만 이게 다 표준 수확량으로 봐서 이번에 피해 입은 거 빼고 이제 실제로 수확한 거, 수확한 량, 수확량 그러지 말고 수확한 량 그럴까요? 피해 수확량을 차감하면은, 그러니까 평년에 마이너스 피해 수확량을 차감하면은 이제 이번에 수확한 거는 500에 500원 곱하기 수확한 량. 그거를 기준 가격에서 수확기 가격 차감한 곱하기 평년 수확량에 피해 수확량 차감한 거. 이렇게 정의했죠. 평년 수확량, 즉 표준 수확량이 3,000이니까 평년 수확량은 다 표준 수확량으로 이렇게 계산하기로 했어요. 24년도부터. 3,000 곱하기 아까 구해놓은 720. 이거는 이제 가격, 이거는 피해 수확량에 대한 손해. 이거는 가격 하락에 대한 손해. 그래서 손해액은 258만 원. 예상했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해설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 번 풀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보험금 구하시오. 보험금은 기실기. 보험금은 가피자인데 피해율은 기실기예요.
수입 안정, 수입 감소 보험금이니까 손자로 하시면 안 되고, 자, 기준 수입은 똑같이 평년 수확량의 기준 가격. 근데 실제 수입은 요 기준 수입에서 손해액을 차감한 거예요. 그냥 바쁘신 분들은 기분의 손 이래도 답으로 처리됐을 겁니다. 이제 잘 이해하신 분들은. 근데 우리 기분의 손, 근데 우리 따로따로 하죠. 기준 수입은 자, 표준 수확량 3천 곱하기 기준 가격. 실제 수입은 기준 수입에서 손해액 차감한 거죠. 여기 600만 원에서 아까 계산한 손해액 차감한 거. 그래서 기실기. 자기부담 비율은 올해 이론서 기준으로는 안 주더라도 20%. 내년에는 자기부담 비율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어요. 지금 올해까지는 이론서 기준 일괄 20%지만 0.2. 가피자. 이거는 예상한 문제고 많이 연습했던 부분이네 라고 보신 분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돼지. 반가웠을까요? 돼지 문제 나와서 아니면은 짜증났을까요? 예상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자, 근데 이 문제도 이전에 우리 봤던 말하고 축사처럼 여기는 가축, 돼지하고 축사가 이렇게 또 같이 나왔어요. 똑같은 문제가 말 축사, 이거는 돼지 축사. 가입했고 가액. 그러니까 가축재해보험은 당연히 비례보상이 있으니까 미리 비례보상 이렇게 문제집에 써놓으시고 1억 6천분의 8천 50% 비례보상 하는구나. 축사도 비례보상하죠. 2억인데 1억 가입. 근데 2억이라고 하신 분 아무도 안 계셨을 거고 대신에 80%에 그럼 얼마야? 이것도 1억 6천이네요. 1억 6천 기준으로 비례보상했을 것이다. 자기부담 비율 5%, 0%. 축사에 또 0% 나왔지만 이게 지금 재해가 이게 집중호우죠. 집중호우 재해니까 자기부담 비율 없네 그러시면 안 되고 최소 50만 원. 이렇게 군데군데 함정 바쁜 시간에 특히 이 문제 돼지 보험금 문제가 1번이죠. 자, 돼지 보험금. 자, 2번은 축사 보험금 문제였을 거예요. 축사 보험금. 3번은 축산 휴지 위험보장 특약 보험금. 특약 보험금 문제가 나올 때가 됐지만 최소한 10점 가치가 있는 건데 그걸 또 5점으로 한 군데 넣어놨어요.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돼지의 보험금 구하시오. 축산 휴지위험보장 특약 가입했답니다. 이건 2천만 원만 이제 가입한 거예요. 특약 보험금은 어차피 자돈은 포유자돈이든 이유자돈이든 협정보험가액 포유는 10만 원, 이유자돈은 15만 원. 폐사한 걸 봤더니 이제 보험금 구하려면요. 폐사했으니까 이때 보험 가액이 손해액이 되는 거예요. 보험금은 손자 방식으로 풀 텐데 포유돈은 124두. 그러니까 곱하기 10만 원. 이유돈은 곱하기 15만 원. 종빈돈이 세 두가 있네요. 엄마 돼지, 암돼지. 곱하기 얼마 해야 되는데 보험 가액을 곱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종빈돈의 보험 가액은 쉽죠. 표로 주어질 테니까 그 삼겹살 킬로그램당 가격이 주어지면 그 표에 따라서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 비육돈 삼겹살의 단가 킬로그램당 5,500원이면 그 지육 단가 표가 요 사이면 69만원, 5,350원 넘어가면 70만원, 5,500원이니까 70만원이네. 바로. 이게 손해액이에요. 비용 손해? 없어요. 아니, 이렇게 많이 폐사했는데, 이거 끌어내고, 차에 싣고 하는데 잔조물 처리 비용 들었을 텐데, 비용은 아예 그냥 주지 않고, 주어진 조건에는 고려하지 말아라. 뭐 그런 말도 없지만, 비용이 안 나왔어요. 물론, 축사에서는 손해방지 비용 나왔는데, 돼지 문제에서는 비용도 없으니까, 이게 그냥 손해액입니다. 여기 10% 자기부담금 계산해가지고 하면 돼요. 문제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은 매우 쉽죠. 우리를 제일 힘들게 했던 그 비육돈
보험 가액 구하라는 게 없어요. 비육돈 보험 가액 구하려면은 단계가 여러 단계잖아요. 110kg짜리 수치 가격을 기준, 그걸 먼저 구해가지고 각 비육돈의 적용 체중, 몸무게에 따른 적용 체중을 이용해서 우리 비육돈의 보험 가액을 따로 구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고맙게도 이게 비육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험 가액이 폐사했으니까 이때의 보험 가액이 바로 손해액이 돼가지고 비용 손해도 없으니까 자기부담금은 예 10%, 물론 비례보상한 10%, 비례보상 까먹을 뻔했네. 그러면 자기부담금은 이거 계산해 4천만 원인데 4천만 원에 0.5에 0.05 이 비례보상 한 거에 5%.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지급보험금 구하시오 되지. 그러면 이 가액 비례보상, 자기부담금 당연히 이제 비례보상 했으니까 손자 방식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됐어요. 연습했던 것보다 더 어쩌면 더 평이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출제한 뭐 종합문제풀이든 모의고사든 문제 보면은 비육돈의 보험 가액까지 우리가 다 구해가지고 더 힘들게 공부했었는데. 자, 축사. 자, 축사가 축사 문제 나와서 설마 5점짜리로 내는데 이게 수정 장가율까지는 언급하지 않았겠죠. 만일에 지속적인 개보수가 있었고 경량 철골주인데 최대 수정 장가율을 최대로 적용해라 그러면 70%로 해야 돼요. 이처럼 4%가 60개월 지났다. 경량 감가율 4% 60개월. 이 축사는 연 단위 감가니까 12분의 60. 마이너스 소수점은 월 단위는 지워야 되고, 근데 딱 5년으로 떨어지긴 합니다. 수리비용으로 나왔는데, 감가 전 금액, 이렇게 헷갈리지 말라고. 차라리 수리비용, 우리는 수리비용이란 표현 쓰지 않고 제조달가액 그렇게 많이 하죠. 그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서 그 부분 신축한 비용, 신축비용이라고 많이 공부했는데, 또는 제조달 가액. 자, 그럼 수리비용이 1억 들었습니다. 손해방지 비용 800만 원. 그럼 축사보험금. 이거 비례보상 있다는 것만 안 까우면은 또 축사까지는 또 무난해요. 바로 풀겠습니다. 4%씩 5년 1억 들었는데 이 신축비용이라는 게 아까 수리비용 말하는 거였죠. 제조달 가액 1억인데 4%씩 자, 4%씩 5년 지났으니까 이 축사 손해액은 8천만 원이다. 물론 이거 비례보상 할 겁니다. 근데 손해방지 비용은 자기부담금은 없지만 가축재해보험은 자기부담금 없어요. 손대잔, 잔조물 제거 비용은 자기부담금 있지만 손대잔은 없다. 자, 그건 손해방지 비용 800만 원은 그대로 자기부담금, 손해방지 비용은 자기부담금 없다. 그럼 얘만 목적물 손해액 800만 원만 자기부담금 있는데 8천만 원, 8천만 원에 80% 비례보상한 거에 곱하기 0인데 여기 있네요. 최소 50만 원. 자기부담금은 50만 원 차감해야 됩니다. 그러면 손해액은 800만 원. 손해방지 비용은 자기부담금 차감하지는 않지만 비례보상은 한다고 똑같은 유형 문제 여러분 풀어봤었어요. 8,800만 원에 비례보상한 손해액에 자기부담금 차감한다. 5,450만 원이 보험금이나 되네요. 자, 문제는 이제 축산유지 연보장 특약보험금. 이게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50분이네요. 그래도 이거 이 부분 논란이 좀 있는 것까지 얘기해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다 풀어보겠습니다. 이 종빈돈이 3마리가 폐사했는데 이 전체 40마리 중에 이 40마리 전부 다 정상 종빈돈이에요. 임신, 분만 포유. 근데 종빈돈은 3마리만 폐사한 겁니다. 폐사한 건 3마리가 폐사한 거예요. 축산유지위원보장 특약 공부할 때 만일에 전체 축산업을 중단했다. 보상하는 이 재해가 있어가지고 아예 다 폐사해가지고 아예 축사를 운영하지 못하게 됐다. 좌우강 그때의 보험 가액은 어떡합니까? 축산유지위원보장의 특약 보험 가액은
아니, 보험 가액이 손해액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 손해 입었나? 그러니까 축사를 운영하지 못해서 생긴 손해가 얼마나? 그게 바로 보험 가액이고, 이 보험 가액은 종빈돈 기준으로 곱하기 10 곱하기 100kg예요. 110이 아니고 100kg짜리 이때까지 키울 계산할 텐데 이때의 가격 100kg 가격 곱하기 이익률, 이게 보험 가액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축산업을 운영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면은 요게 이만큼이 손해 입은 겁니다. 종빈돈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40마리를 다 축사를 운영 못했다 그러면은 40마리가 다 죽었다 그러면 40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3마리가 죽었으니까 곱하기 이 종빈돈은 3으로 하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3마리, 그러니까 축산휴지위험보장 특약에서 이 담보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때 이 축산휴지의 개념이 뭐냐 그러면 보험 목적의 손해로, 즉 돼지의 손해가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전부 또는 일부의 축산업 중단을 말한다. 40마리가 다 종빈돈 종빈돈 기준으로 보험가액 계산하는 건 맞고 40마리가 다 폐사한 게 아니고 3마리만 폐사했지만 이제 이 3마리가 폐사했는데 그러니까 일부 운영을 못한 거죠. 새끼 임신시켜서 새끼 베고 이제 축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3마리를 대체할 뭐 다른 종빈돈을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그 후보돈을 열심히 키워가지고 종빈돈 역할을 하게 만들 때까지 그 일부 축산업의 중단까지 보장하는 게 축산휴지위험보장의 특약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요때의 종빈돈은 3마리로 하는 게 더 타당하다. 이익률은 요때 아까 말씀 이익률은 16.5% 미만이면 16.5%. 근데 이 문제에서 16.5%보다 작게 문제에서 제시했을 거예요. 이익률이 15.5랍니다. 16.5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여러분들은 이 5점짜리 축산휴지위험보장 특약 문제는 풀지 말고 넘어가기를 추천합니다. 너무 논란이 된 분도 많고 요 100kg 가격을 구하려면은 얘는 적용 체중이 95kg이죠. 그러면은 95kg짜리 이 가격을 알려면 30kg 가격, 자동 가격 플러스 이걸 더하기 80분의 우리가 110kg 가격도 구해야죠. 그리고 여기 30kg짜리 가격도 알아야 되고 곱하기 95 마이너스 30 이래야지 95kg짜리 그러니까 100kg짜리 가격을 알 수 있는데 또 문제에서는 110kg을 이용하지 말고 100kg짜리 산식을 준 건 맞는데 100kg짜리 그리고 지육 단가라는 것도 말이 맞지 않아요. 지육 단가라는 건 킬로그램당 단가를 말하는 거지 100kg짜리 뭐 지육 금액이라든지 아니면은 차라리 110kg짜리 아예 그냥 생체 가격으로 하든지 평균 가격으로 하든지 지육 단가라는 것도 맞지 않은데 문제에서는 우리가 여기를 110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에서는 100kg 가격을 우리한테 이 수치그룹 가격을 구하지 말라는 것까지는 고마운데 110kg짜리 돼지 수치 가격은 110kg지만 이제 킬로그램당 그 대표 가격이 있을 거예요. 얘는 생체 가격, 얘는 대표 가격은 지육 가격이니까 그 우리 지육률 76.8 해가지고 우리 110kg짜리 수치 가격 구해야 되는 요 과정을 생략하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이거를 그냥 50만 원으로 해라. 여기까지는 좋은데 요건 이 실무에서는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걸 주었는지 100kg짜리 단가 100kg짜리 지육 단가 우리 이 자리에 들어갈 거는 분명히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거 맞아요. 110kg짜리 비육돈 수치 가격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야지 110kg하고 30kg 차이가 80이에요. 근데 만약 이걸 100kg짜리 지육 가격으로 하려면
이게 80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70이 돼야죠. 100 마이너스 30이니까. 우리 킬로그램당 110하고 30하고 차이가 80인데 그 80분의 킬로그램당 요만큼 가격이 되는데 거기에 곱하기 내가 65kg 하겠다. 이것도 잘못돼. 70으로 바꿔야 돼요. 실무에서 만약 한다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 가지고 얘기가 점점 길어질 텐데, 그냥 문제만 다음에 기회에 하고, 여기서는 문제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자, 복수정답 처리될지 아니면은, 실제 실무에서, 자, 순서대로 할게요. 아마 제 생각에 해답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 건 이거인데, 자, 볼게요. 보험 가액과 손해액을 따로 하는 겁니다. 보험 가액은 40마리고 곱하기 10이고 저기 열심히 구해놓은 요 보험 가액은 참 보험 가액이 아니고 요 100kg짜리 평균 가격은 요 산식을 다시 써놓을까요? 자, 보험 가액 곱하기 종빈돈 보험 가액은 종빈돈의 10 곱하기 100kg짜리 가격의 이익률인데 이익률은 16.5로 하셔야 되고 100kg짜리 가격은 자 시키는 대로 50만원 여기 대입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434,375원 종빈돈은 자 아이고 마음은 급하지. 자, 바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냥 갑니다. 따로 나중에 이건 해설했으면 좋겠네요. 발표 나고 나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고 나서. 이게 가장 정답 확률이 높다고 생각돼서 이것 먼저 말씀드릴게요. 보험 가액은 종민돈이 40마리라 그랬으니까 40 곱하기 10 곱하기 요 100kg 키우는데 든 100kg짜리 가격, 그 다음에 이익률 해가지고 이 40마리에 대한 보험 가액은 2,866만 8천 원인데 이 실제로 죽은 종빈돈은 3마리니까 3마리를 이제 일부 축산업을 3마리만큼 운영 못하게 된 거죠. 축산업이 3마리만큼 중단됐으니까 그 손해액은 3 곱하기 10 100kg 가격 이익률 해서 210 이게 5만 156원 소수 첫째 자리에서 또 반올림 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가입은 2천만 원 가입을 했으니까 비례보상을 해야 돼서 이게 지금 손해액인 자기부담금 없는 것도 중요하고 축산유지 돼지 축산유지원보장은 자기부담금 없습니다. 215만 원을 비례보상해서 자기부담금은 없으니까 150만 원이 답이다. 근데 이게 오히려 이것도 이게 만일에 정답이라면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하셔야 될 수도 있는 게 우리 이론서 보면은 손해액은 보험 가액이다 라고 돼 있어요. 축산 휴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얼마 손해 입었는가, 축산업을 운영하지 못하게 돼서 중단되었을 때 얼마 손해 입었는가, 그때는 보험 가액이 손해액이다 라고 돼 있어요. 얘처럼 보험 가액과 손해액이 다르면 안 돼요. 같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이게 실무 처리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험 가액의 개념이 뭡니까? 원래 개념이 보험 가액의 원래 개념이 그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 더 중요한 게 그 사고로 인해서 그 목적에 보험 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 그래서 이걸 넘을 수 없는 거죠. 최대 손해액이다. 그러니까 최대로 40마리가 죽을 수 있었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또 맞는 것 같고 만일에 복수정답이 된다면 이게 좀 무난할 것 같아요. 어차피 손해액이 보험 가액이니까 3마리가 종빈돈이 죽었으니까 3마리만큼 축산업 일부 중단이 생긴 거죠. 3 곱하기 10에 해가지고 215만 156원이 이게 손해액이 되는 거죠. 자기부담금 없으니까 그게 답이라고 처리하는 것도 정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넘어가고 안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설명하려면은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벌써 1시간 지나버렸네. 몇 번? 7번? 두 문제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과수가 나올 때가 됐긴 했지만 저거 이제 매실이 나왔어요. 참다래가 출제됐으면 좋았을 텐데 저거가 매실입니다. 매실은 무난하죠.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비대 추정 지수 매대사로 절반 조사할 수 있고 이제 적정 수학기보다 먼저 수확량 조사를 했다. 그러면은 그 수확량 조사한 그 조사값 그대로 반영하면 안 돼요. 거기에 반드시 비대추정지수 앞으로 커질 거니까 비대추정지수 적용해서 수확량 계산해서 보험금 지급합니다. 보험금을 뭐 조금만 주죠. 그러면은 어차피 앞으로 더 커져서 수확량이 늘어나니까 비대추정지수를 곱하면. 근데 이게 품종이 두 품종이에요. 기타 과수 15점짜리 문제. 두 품종. 당연히 수학 개시 후 수확량 조사 문제는 아직은 내기 힘들지도 몰라요. 내년에는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수학 개시 전 사고만 있는 경우에 수확량 조사만 있는 경우 두 품목입니다. 100주, 200주, 천매 100주, 남고 200주인데 좌우간 우리 과수원 전체는 평년에 12,000kg을 수확해요. 평년 수확량. 이거는 이제 품종별로 평년 수확량을 나눠야 되죠. 12,000kg을 천매는 자 100주, 200주죠. 천매는 100주가 있는데 얘는 주당 표준 수확량으로 안분하는 건 당연한 거고 주당 30. 남고는 200주인데 주당 35kg 표준 수확량이에요. 천매니까 100 곱하기 30. 남고는 어차피 우리 수확량 계산할 때 미보상 주수에는 이 평년 수확량, 물론 이 주당 평년 수확량을 해야 되니까 200 곱하기 35. 자, 이거는 당연히 양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000을 얼마씩 나눠 먹는가? 얼마씩 나눠 먹어요? 3,600하고 8,400 나눠 먹네. 자, 물음 1. 천매 수확량을 구하시오. 물음 2. 남고 수확량을 구하시오. 물음 3은 보험금 구하시오. 가피자 평수 미평. 수학감소 보장 기타 과수니까 가피자 평수 미평인데 자, 천매 수확량 기타 과수 수확량은 뭐 착과수 조사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착과량에서 감수량 차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수확량은 직접 구하는 거예요. 표본 조사를 할 테니까 표본주 한 주당 수확량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착피율 이제 피해 입은 거 빼고 직접 구한다 그랬어요. 여기 있네. 수확량은 표본주 주당 착과량 조사 대상 주수의 1 피해 입은 것만큼 수확 못하게 된 거고 종합가수는 미보상 주수가 수확량에 붙는다 그랬어요. 촉과전용학과 달리 미보상 주수 때문에 주당 평년 수확량 우리 품종별로 구한 거. 근데 봤더니 수확량 조사했더니 절반 조사는 뭐 전부 조사네요. 절반 조사했다 그래도 곱하기 2만 하면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또 시간도 없는데 또 복잡하게 표본 조사를 했는데 총 8주 그중에 3주는 천매 5주는 남고네요. 그러면 3주의 수확량이 얼마? 20, 30 70kg이 총 표본주에서 수확한 겁니다. 70kg. 이걸 나누기 3 이러고 싶지만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70kg을 수확 적기보다 빨리 조사했으니까 이 비대추정지수 1.14를 곱해서 나누기 3 하는 거죠. 70kg을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더 커질 거니까. 여기 있네요. 70에 나누기 1.14를 한 다음에 나누기 3. 또 헷갈린 게 빨간 펜으로 해볼까요? 주당 착과량은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랍니다. 그러니까 주당 표본주 3주에서 나누기 3 했더니 23.3이 이게 뭐 왜 23.3이? 잠깐만요. 이게 뭐가 잘못 들어진 것 같죠?
그냥 이게 5자로 보이네요. 23.3. 이게 계산했더니 그냥 26.6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원님 할 것도 없이 26.6. 그러니까 26.6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 95주, 실제 결과주 유수에서 5주 빼니까 200주에서 15주 빼면 185겠네요. 자, 조사 대상 주수, 그 다음에 희한하게 또 피해율은 주지 않았어요. 냉해가 있었는데 피해율, 문제를 피해율을 줬으면 좋았을 건데 미보상 5개, 미보상에는 이제 주당 평년 수확량을 해야죠. 이게 천매 아까 3,600이라 그랬는데 이게 총 100주니까 3,600 나누기 100. 미보상 주수에는 주당 평년 수확량. 여기는 주당 착과량을 하라 그랬고 수확량을 하라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어색해요. 자, 이어갑니다. 그 다음에 남고 수확량 구하해라. 자, 똑같습니다. 남고는 시간도 없는데 쓸데없이 남고 하나, 둘, 셋, 넷, 5개 헷갈리지 않게 남고 24, 22, 20, 20, 18, 20, 20 이런 것도 암산해서 틀릴 수도 있어요. 22, 42, 62, 80, 100, 120 아닌데? 이거 빼야죠. 100이죠. 좌우간 남고는 여러분 이런 거 계산기 누르셨을 것 같아요. 암산 안 돼가지고. 좌우간 100kg을 표본주 5주에서 100kg을 수확했는데 비례 추정지수 1.117을 적용해서 주당 평년 착과량 구하는 거예요. 100에 1.117 나누기 5 했더니 22.34. 이거는 또 소수 둘째 자리에서 뭐 하라 그런 게 아니고 뭐 반원님 하라 그런 게 아니고 수확량만 하라 그랬어. 이건 또 다 써야 돼요. 되게 어색하죠. 아까 이 남고 품종의 평년 수확량은 8,400이었으니까 요거를 200으로 나누면 자 22.34 그대로 쓰고 조사 대상 주수 피해율은 없어요. 또 착피율은 미안하게 고사주수까지 있는데 미보상 주수가 10주였던가요? 5주나 죽었는데 착과된 과실의 피해는 자국은 없습니다. 냉해로. 그러면 미보상 10주에는 자, 주당 평년 200으로 나눠서 주당 평년 수확량 시키는 대로 소수 첫째 자리에서 난리랍니다. 그랬더니 반올림 하라 그랬네요. 그러면은 4553 그러면 총 수확량은 이제 2개 더해서 자, 평수 미평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총 수확량은 7,260. 미보상 비율은 20%. 자, 피해율은 평수 미평 해가지고 갚이자. 자, 마지막 문제. OD 문제. 한 품종이었다면은 5점짜리면 이뻤을 텐데 5점대는 10점. 이거는 두 품종입니다. 우리 막 여러 번 풀어봤어요. 욕하면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OD는 나무에 달려있는 결실수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 한 나무를 마치 1m짜리 가지에 자 평년에 170개 달렸답니다. 평년 결실수가 170개. 그러니까 한 나무 OD 나무 하나에 170개 달린 건 말이 안 되고 1m에 평년에 170개 달리는 거예요. 한 나무를 1m짜리로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근데 품종이 2개입니다. 하나는 200개, 하나는 120개. OD 품종 중에 1m에 200개 달리는 품종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위한 문제입니다. 가급 좀 현실과는 맞지 않게. 좌우간 요 표준 결실수를 가지고 이 평년 결실수를 품종별로 이렇게 우리 나눠야 되는데 우리 과수원에는 총 얼마예요? 400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00개의 1m짜리 나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기로 했어요. 여기 170개 달려있는 1m에 170개 달려있는 나무가지가 총 400개 있는데 요거를 자 품종별로
일단 품종별 평년 결실수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250주에는 표준 결실수가 200이고 여기 150개 가지에는 150개의 그 짝대기입니다. 여기에는 120개 달려요. 250 곱하기 200. 이거를 주당 나누기 250으로 나누면은 A 품종의 평년 결실수가 되는 거고, 자, 똑같이 쓰고 170개 달려있는 400개의 가지를 이거를 150 곱하기 120개 이렇게 하면은 이걸 나누기 150으로 나누면 B 품종의 1m에는 몇 개 달린다. 이게 평년 결실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A 품종의 문제가 A 품종의 평년 결실수를 구하시오. 뭐 주당이란 말을 넣는 게 정확하겠죠. 여기서는 그냥 평년 결실수. A 품종에는 평년에 몇 개나 달리느냐, 주당. 1m에 몇 개 달리는가? 그럼 이쪽 보여드린 그대로입니다. 170개씩, 우리 과수원에는 1m에 170개 달리는 가지가 총 400개 있는데, 그 중에 요 250개에는, 나누기 250개 A 품종은, 말씀드린 대로, 자, 250주에는 1m에 250개 나무에는, 가나무까지는 200개, 150개 나무까지는 120개. 자, B품종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분자만 달라질 뿐이죠. 분자만. B품종은 120개, 1m 가지에 120개 달리는데, 어차피 미보상 주수에 곱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거 봤더니 미보상 주수 B품종은 0이니까 사실 구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좌우간 A품종만 구하라 그랬으니까 200개 구했어요. OD 피해율을 구하시오. 그러면 OD 그러면 피해율 여러분 평조미평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평조미평. 요 평은 평년 결실수인데 1m에 평년에 몇 개나 달리는가? 조사 결실수도 1m에 실제로 조사해봤더니 이번에 재해가 있어서 몇 개밖에 안 달렸더라. 평수 미평할 때 수확량하고 똑같아요. 요 조사 결실수는 주당 표본주당 착과량 그러면 안 되죠. 1m에 달려있는 거 우리 환상 결실수라고 하고, 조사 대상 주수 플러스 미보상 주수에는 미보상 주수를 1m로 생각했을 때 평년에는 몇 개 달리더라. 주의하면 되고, 물론 이거를 주당 미터당 조사한 결실수니까 이거를 A 품종의 결과 주수로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누는 거죠. 근데 자, 피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저건 평조 미평 이 부분은 설명하기가 늘 이렇게 까다로워요. 1m짜리 가지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자, 평조 미평. 근데 문제는 자, 환상결실수를 구하려면은 이제 실제로 표본 조사를 하러 가가지고 표본주까지는 똑같은데 다시 한 발 더 들어가죠. 각 표본주에서 가장 긴 결과 모지를 3개씩 골라요. 가지를 3개 골라가지고 그 가지 길이를 잰 다음에 거기에 달려있는 걸 센다 그랬죠. 근데 봤더니 A 품종은 표본 가지가 120cm, B 품종은 100cm, 표본 주수는 7주, B 품종은 5주. 근데 달려있는 과실을 봤더니 2520개, 1200개. 그러면 환상결실수 즉 1m에는 몇 개나 달렸는가? A 품종에서는 갔더니 A 품종은 7주인데 7주에 가서 가장 긴 가지 3개, 한 가지 길이가 1.2m로 동일합니다. 여기에 2520. 실제로 환상결실수 못해도 요 전체 가지 길이의 합 정도는 줘야지. 우리한테 곱하기 3 하라고. 표본 주회가 7주인데 그거 갔더니 품종별로 다 120cm로 일정했다. 우리 가지 3개라는 걸 알아야지 문제를 또 풀 수 있어요. B품종은 표본주는 5주인데 그 각 표본주에 가서 3가지에 달려있는데 3가지에 달려있는 과실수를 셀 건데 결실수를 셀 건데 다 100cm더라. 1m당 그러니까는 다 cm를 미터로 바꿔야 돼요. 이게 1200개 달렸더라. 이게 환상결실수.
그러면 A 품종에 달려있는 결실수는, 자, A 품종에 달려있는 결실수 실제 조사해 봤더니, 이 1m에 100개씩 달렸죠? 요거 계산하면은 100개. B 품종은 80개. 그럼 A 품종의 조사 결실수는 100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는 220주. 이게 여러분 220주 빨리 해야 돼요. 250주에서 20배에서 조사 대상 주수는 220. 비품종은 10을 빼니까 140. 조사 대상 주수인. A품종은 환산 1m에 100개 달리는데 220주. 미보상이 10주인데 미보상 주수에는 자, 평년 아까 구해놓은 평년 아까 평년 A품종 200개였죠. B품종은 환산 결실수 1m에 80개 달리는데 조사 대상 주수는 140. 당연히 미보상 주수는 0이에요. 그러니까는 뒤엔 안 하셔도 돼요. 제가 120개라고는 따로 구해놓은 거고 B품종의 그 평년 결실수는 B품종은 1m에 120개씩 달리는데 이걸 두 개를 더해서 총 나누기 400을 해야지 이번에 조사한 결실수가 되는 거죠. 88개. 평년에는 170개 달리더니 올해는 88개밖에 안 달렸다. 88개 맞죠? 미보상 비율이 20%. 그러면은 여기에 0.2 하면은 미보상 비율 그냥 있겠습니다. 170개 평년에 달리던 게 올해 88개. 미보상 비율 0.2 했더니 이게 16.4개. 평조 미평 했더니 이게 피해 되는 거예요. 그럼 보험금은 0.3859 해가지고 자기 부담 비율 갚이자. 이래 하시면 되는데 목도 아픈 데다가 너무 늦게 해설 강의 시작해서 여러분 듣기 괴로우실지 모르겠네. 우리가 다 풀어본 문제라는 생각은 드실 겁니다.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다만 보시다시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였어요. 어떤 부분에서. 복분자 문제도 시간 많이 걸렸을 것이고 돼지 문제, 특히 축산 유지 관련해서는 안 푸신 분도 계셨을 테고 많은 분들이 보험 가액을 40도로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정답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여기서 마치고 지금 제가 강의안을 새로 완전히 뜯어 고쳐 사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 내년 대비 개념 강의가 올라갈 것 같아요. 몇 강의는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이 가급적이면은 오히려 역으로 저는 내년 개념 강의는 오히려 양을 줄여가지고 한 권으로 2차 시험 준비하는 그런 강의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강의안을 할 때도 그렇게 좀 준비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길게 내리는 것보다 한 권으로 핵심 내용, 기본 내용을 철저히 준비해 가지고 문제를 기출 유형에 맞게 앞으로 예상되는 기출 유형에 맞게 그렇게 문제를 조금 복잡하게 만드는 식으로 기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기출문제 정도의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지금 강의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주 힘들면 다음 주 추석이네요. 좀 있으면 추석 전에 아마 오픈해서 몇 강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11회 기출이 예년에 비해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근데 뭐 논란이 크게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 수도 있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게 문제이긴 합니다. 아무리 공부 많이 하신 분도 되게 시험 떨어지신 분들은 연락 잘 안 주시는데 올해는 시험이 안 될 것 같다는 분이 좀 연락을 많이 주셨네요. 물론 안정권이라는 분도 연락을 주십니다. 버릴 건 버리고 아는 거는 확실하게 풀겠다라고 풀었더니 합격 점수에 가 있더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는 거를 애매하게 하는 것보다 자기가 아는 거를 확실히 준비해서 확실히 풀었더니 괜찮은 점수가 나왔더라. 앞으로 문제 준비할 때 이렇게 기출문제 스타일의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연습해 보게. 이게 실제로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죠. 내용 자체는 모르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나올 만한 게 나왔고. 그래도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힘들었으니까 좀 익숙해지도록 그런 스타일로 문제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거듭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